태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물에 태워서 재로 만든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이 말은 지금도 매일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쓰이고 있죠. 연구에 따르면 의료인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보다 30% 이상 높고, 실제로 태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간호사가 언론에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도 여전히 이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병원에서 일하면서 직접 태움을 겪어봤고 눈앞에서 그걸 당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태움이라는 게 뭔지, 이게 왜 병원 안에서만 반복되는지, 그리고 지금 겪고 있다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출근이 너무 무섭고 사람 많은 스테이션에서 앉아있는 게 숨막히고 자꾸 나만 이상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이 절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신규 시절에 당했던 태움을 얘기를 해볼게요. 누군가의 태움을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정말로 당했던 태움을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저의 태움을 얘기를 해볼게요. 신규 때 나이트 근무를 끝나고 집에 퇴근을 했는데 딱 도착을 하기 직전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우선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환자들 활력징후를 측정했는데 그거를 전산에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와서 올리라는 거죠. 다시 갔어요. 터덜터덜 걸어서 버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을 했죠. 붙어있던 환자들의 활력징후 종이를 꺼내서 입력을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날 좀 일요일이라 한가한 날이긴 했거든요. 갑자기 수다의 시간이 열린 거예요. 진짜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안 보내줘가지고 병원에서 잡일 아닌 잡일을 좀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태우는 방법을 저한테 수다를 떨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 진짜 충격 먹었잖아요. 그 활력증 올리는 거 다 지워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이오 체크라 그래서 먹은 거랑 소변이랑 대변이랑 이런 거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걸 다 지워버리면 된대요. 그리고 다시 전화해서 오라고 하라는 거예요. 나 진짜 그게 충격 먹었죠. 왜냐면 제가 그걸 당했으니까. 이런 태움의 방식 말고도 펜으로 손가락을 탁탁 치면서 야,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차갑게 말을 한다든지 꿀밤을 때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어요. 이제 저는 10년차 선배가 됐지만 신규들 보면 아직도 그때 제 모습이 떠올라서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요. 신규로 들어오면 이미 사람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압박감으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태움까지 더해지면 신규 간호사 입장에서는 정말 버티기 힘들죠. 직장이라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버티게 되는데 반대로 사람이 힘들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신규 간호사 중 70% 이상이 태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저도 연차가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선배들 행동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바빠서 말투가 차가워지게 되고 인계 받을 때 밀린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내 할 일도 바쁜데 신규 간호사 일까지 챙겨줘야 된다는 짜증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신규 간호사한테 지적을 하고 나면 사실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내가 왜 그랬지 싶고요. 결국 일은 많고 사람은 부족하고 제대로 교육할 여유도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터지게 되는 구조 같은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태움 피해자 중 30% 정도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까지 겪고 있고 심지어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져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태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매일 출근길이 지옥 같고 병원 문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누가 이름 부르는 소리만 들러도 깜짝 놀라시는 분들, 그럴 때마다 나만 왜 이렇게 약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태움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건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환경과 문화가 문제인 거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거든요. 진짜 힘들면 그만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도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교과서적인 거는 병원에서는 사실 통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퇴사할 때, 아, 진짜 못해 먹겠다 하면서 불만을 다 쏟아내고 가면 결국에는 그 병원에서는, 아, 우리의 체제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좀 교육을 통해서 간호사들이 태움이나 이런 거 넣고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상하네. 우리는 되게 잘 굴러가는데 너가 적응도 못하고 너가 이상한 애라서 제가 이상한 애라는 걸로 돼요. 그렇다면 간호사들이 제가 생각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이렇게 대처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태움을 당하고 있으면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동기나 친한 선배한테 털어놓는 거는 위로가 되죠. 하지만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간호사 선생님이나 차지 선생님, 결정권자가 있는 중간연차 선생님한테 상담 요청을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예를 들어서 인계받을 때마다 불안해서 업무에 지장이 옵니다. 또는 제가 실수한 것 같지 않은데 저에게 모욕적인 말과 올바르지 않은 업무 지시가 있었다라고요. 그러면 그 상담을 받은 선생님들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보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좀 더 유심히 그 상황을 판단하실 겁니다. 그럼 병동 내에서 신규 간호사를 위해 듀티를 조정한다던가 팀을 분리해주는 조치를 취하실 수 있어요. 의외로 가해자가 아, 얘가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 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라 해결을 요청하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봤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익명 게시판에는 절대 올리지 않도록 하세요. 감정 표출은 잠깐 시원할지 몰라도 해결되진 않아요. 수간호사 선생님이나 차지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수간호사 선생님의 리더십에 따라서 대응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즉시 조치를 하지만 어떤 분은 시간을 끌면서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길 원하시거든요. 만약에 그 시간조차도 너무 힘들다고 하면 과감하게 부서 이동을 신청을 하세요. 이건 회피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통계로 보면 태움 피해자의 76%가 이직을 고려한다고 해요. 하지만 병원을 관두는 것보다는 우선은 부서 이동을 통해서 자기 보호를 먼저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움이라든지 병원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퇴사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태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인 접촉, 공격적인 모욕을 하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명백하죠. 감정적으로 맞서지 말고 그때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녹음을 하시고요. 태움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행동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0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일보다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게 더 힘들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가 바꿀 건 사람이 아니라 그 문화를 만든 시스템이에요. 옛날에는 그저 버티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저는 배웠거든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켜준다는 것을요. 물론 신규 때는 힘들 수밖에 없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실수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신규일 때는 책임감 있게 배우겠다는 자세로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걸 넘어서서 사람을 깎아내리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움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죠. 만약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이 힘들다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그 환경이고 태움을 하는 그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이 조금이라도 마음 다잡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함께 버텨봐요, 우리.